오늘은 도덕경 61장의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선 원문을 한번 들여다보자면, 대국자 하류하니 천하지고라 천하지빈이니라. 빈상이정승모하니 이정위하니라. 고 대국 이하 소국이면 즉치소국이요, 소국 이하 대국이면 즉치대국이니라. 고 혹하이치니 혹하이치니라. 대국 불과욕 겸축인이니 소국 불과욕입사인이라. 불양 자각 듣기 소욕이요 대자의 위하니라. 원문의 말은 이렇고, 이걸 간단하게 풀어보면, 대국 큰 나라면 자하류 천하지교요 천하지빈이니라. 즉 큰 나라는 강의 하류와 같아 작은 나라들이 서로 만나는 곳이라 그 작은 나라들의 어미와도 같다. 여기서 어미라고 하는 이 단어에 좀 유의를 해야 됩니다. 빈상이 정승문이 암컷은 항상 고요함으로써 수컷을 이기고, 이정이야 고요함으로써 스스로를 낮추어 아래가 된다. 그러므로 고 대국 이하 소국, 그러기에 큰 나라는 스스로를 낮추어 작은 나라를 대하면 즉치소국이고, 작은 나라를 얻을 수가 있고, 작은 나라가 스스로를 낮추어 큰 나라를 대하면 큰 나라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고, 혹, 하, 이, 치, 그러니 큰 나라도 낮춤으로써 얻고, 혹 작은 나라도 낮춤으로써 얻을 수 있다. 큰 나라는 만민이 잘 살기를 바라고, 작은 나라는 인재를 보내어 봉사하기만을 바란다. 불양 자각 듣기 소욕이니, 그러면 양자는 각기 원하는 바를 얻게 된다. 그러므로 대자의 위하, 그러므로 클수록 마땅히 겸손해야 된다. 이 장에서는 스스로를 낮추면 모든 것들이 서로 통하게 돼 있어서, 큰 것과 작은 것들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크다라고, 아니면 작다라고 해서 서로 상반된 생각을 갖는다면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갖는다면은 큰 나라라도 작은 나라에 흡수될 수가 있고, 작은 나라는 큰 나라에 또 대를 잘못 대들었다가는 또 먹히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얘기를 말하는데, 그러면 큰 나라와 작은 나라의 조화는 무엇이냐? 서로를 낮추는 것에 있다. 낮추는 것에 있다. 그리고 여기서 암컷이 나오죠. 암컷, 암컷, 순컷, 암놈, 순놈이 나오는데, 암놈은 항상 고요함으로써 수컷을 이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과 양의 관계에서도 양기의 뻗쳐내는 기운을 음기가 다 당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기는 모든 것을 스스로 낮추어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양기를 이기게 되는 거죠. 음양의 원칙이 여기서도 나라와 나라의 관계, 즉 큰 나라와 작은 나라와의 관계를 분명히 여기서는 고요함으로써 겸허히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걸로 이기는 거죠. 네.
음양의 관계에서 양기가 아무리 뻗쳐나가려고 해도 음기가 받아주지 않으면 되겠어요? 내가 밭에 쟁기만 가지고 밭을 갈고 싶어 하는데 밭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쟁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천지 만물은 크다 작다를 떠나서 겸손해야 된다. 즉 항상 상대의 어떠한 이해 충돌 관계를 고요히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것을 슬기롭게 이겨나가는 거죠. 힘이 있는 자들이 힘으로만 내세운다면 필히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신들에게만 닿아져 있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역사의 그 흥망성쇠의 그 각 왕조들의 그 시대마다의 그 큰 나라들 아니면 작은 소국들이 어떻게 스스로가 명맥을 이어져 내려왔느냐를 보면은 항상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상대가 힘이 강할 때에는 그냥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들과 또 동화되고 순화돼서 그들을 또 끌어들이는 힘이 작은 것들의 일 아니었겠습니까? 예, 근데 큰 나라가 이제 작은 나라를 취하게 되면 뭐 조공을 바쳐라, 뭘 바쳐라, 뭐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겠죠. 예, 자기들이 그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예. 우리나라의 그 역사만 보더라도 고려 시대 때 보면 많은 공려들을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조선에 와서도 병자호란이나 뭐 이럴 때 그 청나라나 나라들의 그 침략이 있을 때 얼마나 많은 또 사람들을 또 바쳤어요. 재물도 바치고 뭐 어떻게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거센 힘을 꺾게 만들어서 시간을 흘러서 교화시키고 또 우리가 또 안정을 취하고 그렇게 시간을 벌어서 나라를 전속해 왔던 것을 알 수가 있죠. 항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상무상, 즉 어떤 모양을 중심으로만 세상이 끌고 나가고 있는데 그 모양이 중심이 아니라 실상, 즉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의 실상과 허상을 같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실상과 허상. 아이고 내가 책을 여기다 두고 왔네. 실상과 허상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지금은 힘이 있지만 너희들이 힘이 빠질 때를 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 머리를 쓰고 상대를 빨리 간파하고 빨리 이해하고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 힘센 어떤 거친 그 힘이 몰려올 때는 납작 엎드려야 되죠. 겸손함으로써. 그럼으로써 나라가 살 수가 있고 또 그 시간을 또 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 보면 전쟁터입니다. 뭐 어제 오늘의 얘기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도 그랬고 예전에 오래전에도부터 끊임없는 전쟁터입니다. 왜? 내가 편히 살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내 나라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국민이 힘이 없고 또 못 먹고 굶주릴 때는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남의 나라를 침략으로 인해서 전쟁을 벌여서 또 시간을 남의 시간에 농사 지은 것들을
착취해서 뺏어와서 그렇게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근데 요상한 것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단 한 번도 어떤 욕심에 의해서 그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어요.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훌륭하게 방어를 했느냐 하는 관점에서는 대단한 민족입니다, 우리나라가. 예. 땅을 빼앗기 위해서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응? 그 영토를 뺏고 그들이 그 재물을 뺏고 그런 게 없거든. 어찌 보면은 참 우리 민족이 좀 아이러니한 좀 연구 대상입니다. 연구 대상. 그런 면에서는 사람들이 내가 힘을 내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힘을 내세운다는 것은 내가 지금의 힘을 써도 될 만큼의 자만에 빠진 거죠. 자만에. 자만에 빠지면 어떻게 했어요? 남을 무시하게 됩니다. 무시하게 되고, 즉 자신이 더 잘났다, 어떤 상을 내세우게 되죠. 우리가 상을 내세운다 그러는데 그 상을 내세우는 데는 필히 화가 끓게 되죠. 화라고 하는 것은 재앙을 뜻하는데, 사람이 겸손하게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상 무언가에 잘났다라고 내세우거나 우쭐대거나, 아주 남을 아나무인으로 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더러더러 많이 봅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그 사람이 그렇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성이 잘못된 거죠. 품고 있는 마음이 잘못된 거죠. 천지의 기는 항상 내가 힘쓰는 것에만 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기를 다 지니고 살고 있습니다. 기운이 있어야 움직이죠. 또 이웃을 침략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뭔가 기운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기운이 중심은 각각 개인이 마다에 지니고 있는 기운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과 결합해서 남의 나라를 침략을 하거나 아니면 또 방어하거나 하는데 기운이 꼭 필요하죠. 뭐 나라의 어떤 큰 나라다 작은 나라다 뭐 그것을 어떤 형이상학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나라마다에 커도 큰 것이 아니고 작아도 작은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을 품고 조용하고 겸손해야 된다. 겸손한 만큼 남을 이기는 것이 없다라고 이 장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우리가 이제 기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는 기가 과연 무엇이냐? 기란 무엇이냐?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내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기가 있어야 되고 혈이 돌아야 되고 그다음에 신명이 맑아야 온전히 건강을 유지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기라는 것이 우리가 어디에서 얻어질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장 보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기를 제일 많이 보충하죠. 그렇게 해서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 음식물의 기운에 의해서 우리가 오장육부가 소화를 해내므로 인해서 기운이 차릴 수가 있는 원천이 되고, 또 먹는 것만으로는 기운을 온전히 보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세요. 먹는 것만으로 해서 사람들의 기운이 충족된다면은 아픈 사람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세상에는
갖가지의 병들이 갖가지의 이름을 달고 사람들에게 병이란 놈들이 찾아오잖아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이냐 보면 우리가 먹는 음식을 땅에서 나는 식사라 그래서 땅지자 음식 식자에서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식.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서 챙겨야 되느냐 하면은 천지 자연의 이 공기 중에서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얻는 방법, 즉 호흡으로 들이고 내면서 우리가 느끼면서 얻어지는 기운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공간 속 하늘에 떠 있는 기운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호흡을 하는 이 공기 주머니의 이 기운을 천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천식은 우리가 들이고 내는 호흡만으로 되는 것이냐? 아, 또 그것도 아니죠. 그것도 아니죠. 우리는 때로는 감기라고 하는 병이 제일 무섭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감기라는 것은 그 감자가 뭔가 느끼는 기운이란 뜻이거든요. 뭔가 느끼는 기운이 과연 어느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느낀다고 하는 이 기운, 이 감기의 기운이 내가 찬 기운을 느껴서 으슬으슬 추운 이를 느끼는 기운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더운 기운, 더운 기운이 훅 들어옴으로 인해서 또 느끼는 기운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어딘가에 갔더니 습한 기운이 내 몸을 또 엄습해 오고 또 때로는 생각지도 않았던 지나가는 바람이 어떤 것을 휙 잡아 도울 때에 내가 뭔가 바람이 주는 느낌으로 인해서 오는 하늘의 기운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바람이 항상 물론 여름에 일을 할 때에 시원한 바람이 한 줄기 휘돌아 간다면 그 얼마나 고마운 바람이겠습니까마는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무언가 내 몸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데 무언가의 그 바람이 휙 하고 지나갈 때에 내가 느끼는 기운, 그게 감기를 일으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의 모든 병에는 감기라고 하는 단어가 이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바람에 의한 것이냐, 더운 열기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찬 공기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습한 것에 의해 오는 것이냐, 아니면 메마른 것에 의해 오는 것이냐, 아니면 열에 의해서 훅 하는 열에 의해서 내가 감기를 느낄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몸에서 오장육부의 기혈이 제대로 돌고 있다면 어느 기운이 순간 지나가도 우리는 다 호흡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운이 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6가지 종류의 풍, 한, 서, 습, 조, 열이라고 합니다. 풍, 한, 서, 습, 조, 열. 이 6가지의 기운이 사람들의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일기예보의 그를 들어보면, 어디에서 태풍의 바람이 일어나서 그 더운 공기가 태풍에 무슨 이름을 달고 이제
뭐 어느 해상을 해서 뭐 우리나라로 온다 아니면 중국으로 간다 일본으로 간다 이랬잖아요. 그 바람 여부죠. 태파람. 네. 그다음 어때요? 오늘 날씨가 더우냐 추우냐 최저 온도가 몇 도냐 또 최고 온도가 몇 도냐 이것도 예, 더운 것과 찬 것을 예보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오늘은 비가 뭐 안 오는 아주 메마른 날씨다. 그렇기 때문에 습도가 뭐, 뭐 없다. 또 아니면 비가 온 전후에는 습도가 많으니 뭐 기분이 어쩔 것이다. 뭐 예보해 주잖아요. 일기예보에서. 그러한 것들이 중심에는 무엇이느냐? 사람들이 그 예보를 듣고 건강에 유의해서 잘 들어주시오 이 얘기입니다. 일기예보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마다가 이길 수 있는 기운과 또 내 건강상 오장육부의 기운이 다 사람마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기혈 운동은 다 똑같다라고 하여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 몸 자체는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약한 사람도 있겠죠. 내가 며칠 전에 지나가다가 물건을 살라고 상점에 들어가서 이렇게 뒤에서 줄을 서서 있었습니다. 앞에 물건을 사가지고 가시는 분이 그 주인 되시는 분하고 뭐 당신은 보니까 심장이 뭐 약하고 폐도 약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 해요. 내가 속으로 에이, 참 오행도 모르는 사람이 떠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과 폐의 관계는 서로 상극 관계이기 때문에 심장이 약한 사람은 폐에 큰 이상이 없어요. 폐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심장이 강합니다. 오행의 성격도 모르고 심장과 폐를 같이 한 집안에다 넣어서 심장도 약하고 폐도 약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 오행에 맞지 않는 얘기죠. 난 뒤에 서서 아무 얘기도 안 했어. 거기다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장육부의 기운들은 간이 약한 사람이 있고 심장이 약한 사람이 있고 또 위가 약한 사람이 있고 폐가 약한 사람이 있고 심장방광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시에 두 개의 병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서로 상생상극의 작용에서 아주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심장이 약한 사람은 폐는 강합니다. 간이 약한 사람은 위장이 튼튼합니다. 서로 상극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병의 원인은 사람들이 마음에서 가장 먼저 오죠. 심장이라고 할 때 심자는 실상 자리가 없는 자리인데 마음이라고 하는 요 놈이 주소가 없거든요. 주소가 없다는 얘기는 간이나 위나 폐나 심장 방광은 다 위치가 있고 주소가 있어요. 우리 몸은 같은데 요 심이라고 하는 놈은 물론 심장이라고 하는 요 장기는 있지만 심이라고 하는 요것은 없는 거죠. 주소가. 그러니까 심장병은 어디서 와요? 마음이 불안할 때, 사람이 갑작스럽게 공포를 느낄 때, 또 두려울 때, 내가 뭔가 쫓기는 기분에 닿을 때, 여유가 없을 때,
폐쇄되어 있는 생각에 의해서 마음이 불안하게 되면은 또 심장이라는 놈이 두근두근 해가지고 이제 심장병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심장은 담대한 사람, 배포 좀 좋은 사람에게는 심장병은 자체가 오지 않습니다. 비나 위장의 병은 사람들이 자신이 먹는 먹거리에서 온다고 강조를 하죠. 그것은 왜냐? 본인이 식습관이 잘못되어서 불특정하게 이 주머니에다 담는다면은, 이 밥통 위장에서는, 이거 뭐야, 이거. 어저께는 이 시간에 안 들어왔는데, 불특정하게 주머니에다가 먹이를 밀어 넣으면 그것이 이제 어느 만큼은 저항력이 있어서 살아남을 수 있으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예요? 불편해지겠죠. 그래서 비장이나 위장의 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자신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참 아주 소심한 분, 그냥 차를 끌어도 한 50km, 60km 뿐 못 가요. 그 좋은 길에서도. 예, 국가에서 지정한 것은 90km인데 50km, 60km 뿐 못 가요. 왜? 감이 약해서. 배포가 없어서. 내가 그랬어요. 그 불안한 마음 버리라. 앞에 뚫린 거 눈으로 판단하면 그냥 밟아라. 그냥 보는 대로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근데 많이 나아졌어요. 왜? 자기 눈의 판단에 의해서 속도를 조금 더 내면 되는 거지. 뒷사람들이 몰고 가면은, 뒷차들을 많이 몰고 가면 되겠어요? 안 되죠? 남들에게 불편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쭉 얘기합니다. 눈으로 판단해서, 왜? 시야로 눈으로 판단해서 갈 수 있을 만큼 가라. 제가 이제 그렇게 가르쳐서인지 근자에는 차가 잘 나가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이 마음에서 쫄보가 되어버리면, 마음이 쫄아버리면 뭘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크다 적다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덩치 큰 사람, 힘센 것처럼 거구라도, 당당한 사람의 적은 체구라도요, 그냥 그 사람 뒤에 박으면 나가 떨어집니다. 내가 많이 봤습니다. 세상은 모양이 있지 않습니다. 큰 나라가 아니고 작은 나라가 아닌 것이죠. 눈으로 보고 판단해서, 그리고 어떤 길을 담고 있느냐, 이거 중요하다는 얘기죠. 즉 내가 겸손하고 담담하게 담고 있는 자와 허풍 떠는 자의 기운은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것은 겸손함에 있다. 낮추는 것에 있다. 세상살이가 살아가는 게 어찌 보면 도로에 차가 달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빨리 간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겠죠. 나는 빨리 가야 될 곳에서는 빨리 가야 되겠죠. 천천히 가야 될 곳에서는 천천히 가야 되고, 그것만 구분할 줄 알면 세상살이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멋들어지고 맛있는 세상을 살아가지 않겠어요? 누구나 다 맛과 멋을 지니고 삽니다. 그 맛과 멋을 지닌다는 것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담담하게 담고 있는 기운이 온전한 것이냐, 허풍 떨고 헛소리하고 있는 것이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됐으니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이 우야 우야